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준범입니다. 자, 이번 제16강 사채의 화폐가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사채 및 만기보유 증권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상가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꼭 한 문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표를 보면서 한번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사채는 만기일까지 도달하는 기간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가 되는 경우 원금도 같이 상환합니다. 자,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자로서 매년 이자를 수령한다. 왜냐하면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를 수령하고 만기가 되는 경우 원금도 같이 수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인 경우 유효 이자율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래서 이자의 비용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채죠.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하자면은 사채에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인 경우 유효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상하고, 그 차익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및 할증 발행 차금에서 조정한다. 다음 사항을 보고 매년 상각하는 유효 이자율법에 의하여 회계 처리 및 상가표를 작성해 보기로 합니다. 자, 사채의 이자 비용 및 이자 수익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 부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만기보유 증권의 회계 처리 봤었죠. 만기보유 증권은 이제 사채에 따른 뭐 할인이라든지 할증에 대한 부분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안 넣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사채인 경우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언제? 12월 31일자에 대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가표를 위해서 한번 작성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 보면은 주식회사 JB는 대량의 자금이 필요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300만원, 3년 만기 액면 이자율 7%로 발행합니다. 시장 이자율은 10%, 이자 비용은 매년 12월 31일자 지급, 만기 시 원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통예금 수령, 회계 처리 및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상가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은 첫 번째는 무조건 화폐 시간 가치를 계산을 꼭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300만원의 3년 만기 액면 이자율 7%,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 즉 유효 이자율법은 1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현재 300만원이, 그러니까 3년 후죠. 300만원이 될 때 현재에 있는 금액은 얼마냐, 이거를 계산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원금에 해당하는 현가계수라든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이자 금액에 따른 연금 현가라든지, 그 두 개를 모두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에 대한 3년의 10% 현가계수 및 300만원의 7%의 액면 이자율 21만원에 대한 3년의 10% 연금 현가를 계산하여 수령 금액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원금에 대한 현가계수 1, 그 다음에 이자에 의해서 받는 금액의 두 번째 연금 현가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의 현가계수는 원금 해당하는 금액의 나누기 1은 원금이죠. 플러스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금액 10%. 그러니까 원금 이자 금액을 합쳐서 만든 금액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 계산을 300만원 나누기 1.1 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첫 번째 1년치, 2년치,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3년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53, 9441이 됩니다. 이게 3년에 10%를 했는 현재 가치 금액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자에 의한 연금 현가를 찾아야 돼요. 1 플러스 2죠. 그래서 이제 300만원에 7%인 21만원입니다. 이게 1년치,
여기가 2년치, 여기가 3년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합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치, 2년치, 3년치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자, 300만원에 7% 액면이자 21만원에 대해서 나누기 1.1. 그럼 1년치에 대한 금액이 얼마? 190909가 돼요. 그 다음 플러스 이거를 2년을 했을 때 금액 엔터 한번 더 치면 되죠. 173554. 근데 이거는 그 소수점으로 인한 반올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반올림 하려면은 반올림 하면 되고 버리려면 버려도 되고 1, 2원 차이는 그렇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7776. 연도가 가면 갈수록 금액이 어떻게 돼요? 할인이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개를 더해주면은 아마 이 금액이 아마 1, 2원 차이는 좀 나올 거예요. 얼마? 52239원. 저는 이제 이 금액을 이제 뺀 거죠. 1원이죠. 그래서 1원 차이는 그냥 버리고 그냥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5223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가 개수가 주어지면은 그냥 여기에서 21만원에다가 2.4868 그냥 치면 돼요. 그럼 52228이 나와요. 단순히 이거는 계산 과정에서 이제 세 개 합친 거랑 현가에서 넣은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0만원 0.75131이면은 2533939. 그러니까 이렇게 현가 개수 주어지면 하면 되고 현가 개수가 없으면은 제가 했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실 오래 걸리다가 조금 숙련이 되면은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3년 뒤에 300만원 받을 금액에 오늘 날짜로 계산을 했을 때 현재 가치 금액은 얼마냐면은 2776182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 받은 금액은 2776182원만큼 받은 거고, 그리고 사채는 무조건 대변에다가 액면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액면금액이에요. 무조건 사채는 액면금액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차액만큼 액면금액 기준 대비 금액을 적게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 발행 차금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223,818 이렇게. 그래서 오늘 날짜로 했을 때 현재 가치는 2776182원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셔도 요거 다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재경관리사까지 꼭 끌고 올라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가표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첫 번째, 오늘 날짜로 발행을 해서 내가 3년 뒤에 300만원까지 내가 줘야 되는 상황이면은 오늘 날짜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얼마냐면은 2776182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날짜로 했을 때. 그래서 12월 31일자에 이제 이자를 계산하면은 유효이자율법 얼마예요? 10%. 그러니까 발행 금액의 10%가 되는 거예요. 액면 이자율은 말 그대로 액면 금액의 8%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액면 금액이 얼마냐면은 300만 원이니까 거기에서 8%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만 원만큼 빼주는 거예요. 선생님, 장기연불 조건은 더해주고 사채는 빼주는 거네요. 이렇게 하면은 장기연불은 13강에서 설명을 했고 15강에서 제가 이제 금액 계산 얘기를 했잖아요. 장기연불은 이자 수익은 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해주고 처리를 해주는 거고, 사채는 내가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처리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금액의 차익만큼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조정해 주시면 돼요.
조정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67,618원, 74,380원, 81,818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금액이 300만원까지 이렇게 맞추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거는 회계 처리할 때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실제로 돈 주는 거는 액면이자율 기준으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 비용은 차변, 보통예금 대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조정은 대변,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다 없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하나 더 어떤 거냐면은 유효이자율법이 이제 기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금액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볼까요? 자, 할인 발행은 아시다시피 유효이자율법 이 더 큰 경우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올라가야 내려갈까요? 이자 비용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구조가 돼 있어요. 무조건. 왜냐? 그만큼 액면 금액과 가까이 도달하기 때문에 장부 금액은 커지면서 액면 금액이 이자율이 높잖아요. 아니다. 유효 이자율법 그 이자율이 높잖아요. 높으니까 금액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 올라가면서 이자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이자가 높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올라가는 거죠. 왜냐?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장부 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가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1년차 분계 처리할 때, 그 다음에 2년차 분계 처리할 때, 3년차 분계 처리할 때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정 과목 처리하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금액만 좀 다르게 기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충청도 출신의 강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유, 사채는 내 돈이 아니여. 남의 돈이야 말이야. 남의 돈 안 갚으면 100만 원에 다이빙 해야 될 수도 있어. 돈은 제때 잘 갚아줘야 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할인 발행을 했을 때 장부 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죠? 이자가 높아요? 낮아요? 이자가 액면 금액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조정 금액도 올라가는 거죠. 다 상승인 거죠. 상승. 그래서 장부 금액도 올라가, 이자 금액도 올라가, 조정하는 금액도 올라가. 그래서 전부 다 상승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어떻게 되는겨? 그렇죠.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이자 비용 금액이 올라가니까 조정하는 금액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잘 보고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 올라가, 이자 금액 올라가. 그렇다고 조정 금액도 같이 올라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표를 보고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그 표를 보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표를 보고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증 발행인 경우예요. 할증 발행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유효 이자율 금액과 액면 이자율 금액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큰 거? 그렇죠. 액면 이자가 더 큰 거죠. 그러면은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죠. 액면 이자율이 크고 유효 이자율법이 작으면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 적용하는 이자 비용은 그렇죠. 부담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내용입니다. 주식회사 JB는 대량의 자금이 필요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300만원 3년 만기 액면 이자율 15%로 발행합니다. 시장 이자율은 10%이며 이자 비용은 매년 12월 말자 지급, 만기 시 원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통예금으로 수령합니다. 회계 처리 및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가표를 작성합니다. 액면 이자율은 15%예요. 시장 이자율은 10%예요. 그럼 그 뜻은 뭐예요? 액면 이자율이 더 높으니까 당연히
돈 받는 금액도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액면금액 기준으로 돈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자, 똑같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계산해 봅시다. 원금의 현가계수 300만원에 유효이자가 얼마예요? 10%죠. 10% 계산했을 때 225만3,944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현재 가치는 원금에 대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이 적용이 돼요. 1, 2, 3 이렇게 2, 5, 3, 9, 4, 4 이렇게. 그러면은 이자의 연금 현가 계수는 할인 발행과 똑같아요? 달라요? 금액이? 다르죠. 왜냐? 액면 이자율이 15%니까 300만원에 15%하면 얼마예요? 45만원이 돼요. 그리고 아까 할인 발행했을 때 얼마였어요? 7%였죠. 21만원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이렇게 주는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 현가계수 금액도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원금의 현가계수는 금액이 똑같이 나와요. 결과치로 봤을 때는. 근데 이자 금액이 다름으로써 금액이 다른 거죠. 자, 어떻게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1년차 플러스 2년차 플러스 3년차 이렇게 1년차 금액 얼마? 409091이고요. 그 다음에 2년차에 해당하는 금액은 371-901 이렇게. 그 다음에 3년차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 338092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세 개의 금액 합치면은 1, 2원 정도 차이 나는 건 괜찮아요. 1119084가 돼요. 차이가 단수 차이 나오죠. 예, 이렇게 계산할게요.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개 다 더해주면은 이자에 의한 연금 현가계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가계수가 주어지면은 바로 계산하면 되고, 근데 현가계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금액을 합치면 얼마냐면은 액면금액 초과한 금액이 3373002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채는 무조건 할인이든 할증이든 무조건 액면금액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받은 금액은 3373025원만큼 받았고, 그러니까 3년 후에 300만원을 내가 줘야 될 금액에 현재 내가 오늘 날짜로 받을 금액이 얼마냐면은 3373025원이 되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 37302원만큼 금액은 뭐예요? 사채 할증 발행 자금으로 대변에다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해요. 무조건 처음만 잘해주시면은 나머지는 하는 방법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삼각표를 만들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오늘 날짜로 계산을 했는 현가계수 금액이 3373025원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은 당연히 현재 지금 장부 금액의 10%, 즉 발행 금액의 10%인 거죠. 이렇게 되죠. 발행 금액의 10%, 액면 이자율은 액면 금액의 15%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액면 금액은 매년 45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45만원씩 주고 이자 금액은 항상 장부 금액의 10%만큼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자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를 봐주세요. 현재 지금 내가 받은 금액이 3373002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만기 때 돈 줘야 될 금액이 3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300만원에 맞추는 과정에서 장부 금액은 어떻게 돼요? 내려갑니다. 장부 금액은 하락해요.
300만원에 유사하게 맞추려면 장부 금액이 내려가는 구조죠. 장부 금액이 내려가면은 이자율 어떻게 돼요? 이자 금액? 그렇죠. 같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 올라가면은 이자 금액도 올라가요. 근데 장부 금액이 내리잖아요. 이자 금액도 같이 내려가요. 이자 금액이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차익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액면이자가 크다 보니까 이거는 조정하면서 생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가를 해요. 할인 발행하고 똑같이 증가를 하되 잔액은 뚝뚝뚝뚝 떨어져야 되는 거죠. 300만원 맞추려면은. 그래서 이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표를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직접 해보시는 게 오히려 이해가 더 빨라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1년차 분계 처리할 때 똑같죠. 유효이자법에 의해서는 이자 비용이고 액면 금액은 보통예금. 그 나머지 차익만큼 이렇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할인 발행은 대변이고 할증 발행은 차변으로 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자, 할증 발행으로 인해서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죠. 내려감으로써 이자 금액도 어떻게 돼요? 내려갔죠. 근데 할증 발행 차금은 조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이건 조정 과정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인 발행도 똑같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자만 내려가고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 올라간다. 이렇게 또 파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경상도 출신 강사가 얘기를 합니다. 사채는 내 돈 아니다. 남의 돈이다. 남의 돈 안 갚으면 낙동강에 다이빙하면 된다. 녹조가 많이 끼어서 아마 낙동강 수영하기 좀 힘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일 때 유효이자율을 보라고 되어 있죠. 연차가 될수록 금액이 내려가제 라고 했죠.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 내려가니까 이자 비용 금액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간다. 장부 금액이랑 비교했을 때. 자,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할증 발행 차금은 이제 차이만큼 이제 좀 늘어나는 거고요. 자, 이런 의미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이해를. 그러니까 하는 과정과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결과치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지,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서 오늘은 꼭 마스터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문제 보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그때 또 다시 봐도 돼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은 기출 연습하는 데는 나도 모르게 실력이 올라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기보유 증권의 회계 처리는 이제 할증 발행일 때 이제 현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처리 안 해요. 뭐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실제로 이제 취득한 금액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자를 받았을 때 조정이 됩니다. 1년차 조정, 2년차 조정, 3년차 조정. 어떻게? 만기보유 증권에서 어떻게 해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시 할게요. 예. 그러고 나서 만기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돈 받죠. 보통예금으로 받고 대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만기보유 증권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만기일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파트 사채의 만기 상환 및 조기 상환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채의 조기 상환 회계 처리 방법은 회계관리 1급 기준으로 한 4번에서 5번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출제가 안 되는 회차도 있고 출제가 되는 회차가 있다 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만기 상환과 조기 상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줄에 사채의 만기 상환은 만기일에 도달해 있는 경우 사채의 액면 금액만큼 차변을 처리합니다. 왜냐? 상환했지? 돈 줬지? 이러면 부채가 내려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만기 상환이기 때문에 사채 상환 손익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 만기일에 돈을 줬기 때문에. 근데 조기 상환은
이제 만기 상환 이전에 주는 거기 때문에 사채의 만기일 전에, 그러니까 일부 및 전액 상환함으로써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및 할증 발행의 차액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기 상환의 일부 상환은 상환 비율만큼, 그러니까 일부 상환인 경우에는 상환하는 비율만큼 처리를 하고요. 전액 상환인 경우에는 전액 상환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일부 상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액면에 70% 상환을 한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사채 할인 발행이라든지 할증 발행을 조정했는 금액도 70%만큼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리고 전체 상환은 이제 100% 다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의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관리 쪽에서는 전체 상환 쪽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고요. 조기 상환의 일부 상환은 문제에서 거의 출제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보고 할 줄 아냐 모르냐에 대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특히 일부 상환 같은 경우에는 재경관리사에서 이제 좀 심화로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만기 상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만기 상환은 당연히 이 금액 그냥 상환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거는 할증 발행일 때 지금 해당 사항이고요. 그래서 만기 상환은 차변에 그냥 사채로 그냥 없애주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모든 상각은 다 종료를 했어요. 상각 종료도 했고 조정도 다 완료를 했고 그래서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만기에 해당하는 금액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사채가 처리되는 거죠. 부채의 감소로. 그 다음에 돈은 뭘로 줘요? 보통예금으로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조기상환. 조기상환인 경우에는 이제 남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해서 장부 금액에 차감시켜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 상환이면은 일부 상환의 비율만큼 처리하면 되고 전체 상환이면은 이 남은 금액 있죠. 이 남은 금액을 모두 다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조기 상환입니다. 조기 상환은 이제 3년짜리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상환 처리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상환 처리할 수도 있고 근데 3년차 만기는 만기이기 때문에 그냥 만기 상환 때리는 거고 그래서 중도 상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다 상환하고 끝내는 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에 보면은 2년차 12월 31일자에 사채 액면금액 300만원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320만원의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그러니까 20만원 더 얹어주고 보통예금 이체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2년차에 대해서 일단 회계 처리를 해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이제 만기보유 증권일 때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라 그냥 이거는 그냥 넘겨가시면 되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320만원 보통예금 이체하는 부분. 어떻게 되냐? 일단은 사채를 이제 조기 상환했잖아요. 300만원 다 상환했으니까 사채는 무조건 액면금액으로 상환시켜줘요. 차변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그러니까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를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있어요. (136,360원) 만큼 차변에다가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잔액을 다 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2년치까지 모두 할증 발행 다 처리했고 남은 1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136,360원 만큼 다 제거를 해서 없애줘야 돼요. 그럼 모든 잔액 0으로 하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상환하면서 이제 과정에 차변 금액이 적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준 거죠. 액면 금액보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사채 상환 손실 63,640원만큼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액면 금액 미달을 해서 조기 상환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사채 상환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다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차익만큼 사채 상환 손실도 처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모든 잔액을 다 제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 입력하면 돼요? 차변과 대변 중에 맞아요. 대변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넣고 모든 잔액을 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까지 자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채에 이제 할증 발행, 할인 발행, 그 다음에 상가표, 그 다음에 조기 상환까지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하는 방법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 원리를 천천히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는 어려운 부분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 맞아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시도해 보시고 아 이런 과정이구나.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걸려요.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진도 안 나가는 거 맞아요. 진도 안 나가는 것도 맞고 그러고 나서 좀 숙련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연습하면서도 만약에 이자 비용 금액은 얼마이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남은 건 얼마이고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하실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16강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7강에서는 이연법인세 회계에 대한 파트입니다. 비유동 자산 저 파트 중에서 6장에서 잠시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파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아주시는데 매우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